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면 초대장이 올 거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추천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리데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나누어 보았던 독일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 사실 전체적인 거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었어요. 그래서 제 경험도 더 말하고 싶고 더 자세한 것도 말하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도 좀 굉장히 길어지고 또 너무 어수선해질 것 같아서 간단한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초대장을 받아야지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력서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케스트라 인턴 생활,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력서에 관한 수업을 배운 적이 있어요. 오케에 아카데미생들을 다 초대를 해놓고 프로베슈필에 실제로 지원한 이력서들 한 30장들을 저에게 나눠주면서 여기서 너네가 초대하고 싶은 이력서들을 한번 초대해봐라, 이러는 수업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아카데미생들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마지막에 초대를 하고 싶은 이력서들을 보니까 채 5장? 6장?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초대받은 이력서와 초대받지 않은 이력서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몇 가지 제가 팁을 적어놨었어요. 이제 제 거도 적용을 시키려고요. 그때 제가 배웠던 그리고 느꼈던 팁들을 통해 오늘 정보를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건 간단한 기본 정보를 적어야겠죠? 이력서에 이름, 주소, 생년월일, 국적, 연락처, 이메일,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적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유사항인데 기혼인지 미혼인지 그것도 적어줍니다. 또한 사진이 들어가죠. 저는 사실 사진 넣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이력서에서 사진 있었어요. 그래서 전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력서에 사진이 들어가야 한눈에 띄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여기서 사진은 막 연주 드레스 입고 막 화장 엄청 진하게 하고 막 되게 꾸민 그런 사진보다는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끔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포샵도 많이 하지 않고 그런 사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프로필 사진 찍어온 거 있지만 옛날에 아카데미생 시절에 오케스트라에서 찍어줬던 그 사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자, 이제부터가 진짜 팁인데요. 눈에 보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사실 오케스트라 한 자리가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어요. 최소한 수십 장부터 거의 수백 장까지의 이력서들이 올 텐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진짜 이만큼 두꺼운 이력서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면서 이 사람을 초대할지 안 할지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눈에 띄지 않고 막 찾아보면서 읽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사실 읽을 흥미가 사라지겠죠. 또 이제 제가 이제는 이력서를 받아보는 입장이 돼 보니까 정말 되게 여러 장인 이력서들은 사실 눈이 잘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력서는 간략하게, 아주 중요한 것만, 핵심만 간략하게, 한 장이면 정말 좋겠지만 최대한 한 장 반에서 2장까지로 함축하셔서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여기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경험이 많고 이력이 많으면 되게 뭔가를 많이 한 것처럼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짜잘짜잘한 것도 다 썼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짜잘짜잘한 거 그리고 너무 길게 쓰는 건 좋지 않다면서 다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나갔던 막 콩쿨, 막 이름 모를 콩쿨 그런 데 있잖아요. 2, 3등 한 거 그런 거 진짜 과감하게 빼라고 했었어요. 물론 이것은 제 경험담이고 제 프로필상에서 단원이 추천해서 그렇게 제가 고쳤다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요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각자 스스로 판단하셔서 한 이 정도면 써도 되겠다, 아니면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어쨌든 과감하게 빼시라, 이런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프로필도 분야별로 나눠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학교
학교 내가 어디를 졸업했고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런 학교 분야가 있을 거고, 오케스트라 분야에서는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일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악장으로서 연주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바이올린, 2바이올린, 뚜띠로서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수석으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위치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함께 기입을 해주시면서 오케스트라 경험 분야, 또한 실내악 경험, 아니면 솔로나 콩쿨 이런 거 하나 묶어서 하나의 분야, 또 마스터 클래스,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큰 글씨로 뭐 오케스트라 경험 이렇게 해서 쭉 쓰고, 실내악 경험 쭉 쓰고,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쓰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프로필을 적어 놓으셨다면 최근 순위 위에 오도록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첫 번째 말씀드린 눈에 한눈에 보기 쉽게 이런 말과 상통하는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맨 위에다 적어놔야 얘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구나, 무슨 연주를 했었구나, 아니면 무슨 계약직을 하고 있구나 한눈에 보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흥미가 더 생기면 다음 뒷장도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내 이력서가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근 순서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력서를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력이 없다, 너무 프로필이 없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진짜 공란으로 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인턴, 그러니까 즉 프락티쿰이나 아카데미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둘 다 오디션을 통해 학생을 뽑아서 1년 또는 2년 정도, 이건 오케스트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연주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나이 제한이 있어요. 대부분 만 26세까지 지원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만 30세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도 있는데요. 이거는 오케스트라마다 다르니까 지원하시기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프로필이 없더라도 웬만해서는 초대장을 주더라고요. 이제 계약직이나 정단원 갈수록 이력이 좀 있어야 초대장을 주겠지만, 이런 학생 프락티쿰이나 아카데미 이런 것은 내가 경험이 특별히 없더라도 학생이시면 대부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많이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진짜 프로필 정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장이 와서 시험을 보러 갔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한 자리를 뽑는데 60명이 와서 제가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하고 너무 잘하는 오케스트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 단계씩은 무엇이냐면, 일단 독일 오케스트라에는 아베체데, 그러니까 A, B, C, D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은 꼭 실력으로만 나뉜다기보다는 도시의 크기나 아니면 시의 재정 상태, 시에서 이 오케스트라를 밀어주는 정도,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크기가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력을 쌓을 수도 있다는 거 또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프락티쿰과 아카데미의 차이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해봤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프락티쿰은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만 같이 하는 거고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연주 당연히 같이 하지만 아카데미생들끼리 실내악 연주도 해야 되고요. 또는 악장이나 수석한테 레슨도 저는 무조건 받아야 됐었어요. 레슨도 받아야 되고, 또 무직 요가라 해서 약간 스트레칭하는 뭐 근육 이런 거 이완해주고 이런 스트레칭하는 것도 있었고, 또 멘탈 트레이닝 아니면 프로베슈필 트레이닝이라 해서 아카데미생들 다 모아놓고 이제 한 명씩 나가서 프로베슈필 하는 것처럼 이제 곡도 연주해보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실전에서 뛰고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오케스트라 액석도 배우고, 또 악장한테 레슨도 받고 하면서 다양한 걸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카데미가 되게 좋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좀 바쁠 수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겐트 오케스트라, 학생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이런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융해 도이치 오케스트라 아니면 슐리스비 홀슈타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 방학 동안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모여서 연습하고 연주하고 이러는 프로젝트성 오케스트라인데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이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실제로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런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출신이고요. 여기서 단원으로 연주했다 하면 뭐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력서 쓰는 저만의 팁에 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조건 이렇게 하라,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면 초대장이 올 거다. 약간 이분법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배우고 느낀 것은 이랬다. 참고하실 분은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쓰셔도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처음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드린 거입니다. 그리고 이력서도 자기만의 스타일이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력서를 잘 꾸미셔서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